자, 안녕하세요. 비가 와가지고 많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좀 늦게 오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도 나가야 되니까. 자, 지난 시간에 오늘 행정계획 관련된 거 끝낼 건데 복습할 거거든요. 국토개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제일 싫어해. 왜 제일 싫어하냐면 못 보던 거니까. 평상시에 보던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광역도시계획을 내가 볼 일이 뭐가 있겠어, 그죠? 인생 살면서 평생 저거 한 번도 못 보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우리는 이 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요거 광역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했는데 오늘 복습할 거예요. 복습을 하는 이유는 반복해야지 기억이 잘 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일단 확인학습 한번 해볼게요. 이거 수립해서 승인을 한다. 그럼 이거 무슨 계획이야? 이렇게 딱 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돼요. 수립해서 승인하고 넘어갔어. 방향 잡는 계획입니까? 집행하는 계획입니까? 방향 잡는 거죠. 방향 잡는 거니까 이건 구속, 비구속? 비구속. 그냥 비구속 쪽 계획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비구속 쪽 계획이라는 거는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건데 그럼 비구속 쪽 계획 세 가지 나오면은 넓게 잡는다 해서 뭐였냐면 광역, 세 글자. 그리고 전체적인 걸 잡는다 그래서 종합. 아주 상세한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인 걸 잡는다 해서 기본. 그래서 세 단어. 광역, 종합, 기본. 이 세 글자 나오면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 정도는 나오셔야 돼. 그래야지 책 읽히니까. 그 다음에 구속적 계획이다 그러면은 얘는 나랑 관련이 있는 거라서 수립이라는 말도 쓰고 입안이란 말 같이 쓰는데 얘는 절대 승인이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입안하고 나서 뭐 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냐면 결정이라고 그랬어요. 결정이 돼서 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내용으로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여기 광역 종합 기본이 없는 것들은 방향에 맞춰서 집행하는 계획이라서 얘는 주민 의견 드릴 때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공청회랑 공람이 있는데 얘는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와서 직접 보세요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공람. 그래서 주민 공람으로 돼 있다. 그래서 공법에서 공람 나오면 일정 기간 이상을 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다 14일 이상 공람할 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숫자 나오면 14일로 그냥 외우면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자꾸 15일로 내요. 그래서 공람 나오면 다 무조건 며칠을 찍는다. 14일. 근데 그게 30일짜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정비법 가면 제가 요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관펜 쳐드릴 거야. 그럼 이제 주민 공람할 때는 며칠 이상? 14일 이상 기간을 주고 저기 나중에 두 가지는 30일이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이 됐어. 그럼 이의라는 거 제기할 수 있냐? 구속력 있는 거죠. 구속력 있는 계획은 그 구속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쟁송이라는 거는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줄여서 한꺼번에 옳고 그름을 다룬다 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그러면 이건 까먹지 말라고 그랬죠. 무조건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도시 그러면 어디? 특, 광, 시, 군이에요.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평생 그러고 살면 돼.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면 나 혼자 진도만 나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크게 안 해도 그냥 뭐 있었던 것 같아 얘기해야지 이게 기억이 남거든. 멍 때리고 있어봤자 의미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특광, 시군이에요. 요거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요게 기본이 됐으면 제일 먼저 짜야 되는 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이 세 가지 보고서 내가 여기다가 글씨를 쓸 수 있으면 진짜 공부 많이 한 거거든요.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은 비구속이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를 거칠 거다. 요거까지는 될 거야. 이것도 기본계획이니까 뭐 해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 거칠 거야.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뭐 방향 잡는 계획은 아니니까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요거까지는 됩니다. 그럼 이제 제일 앞에다가 써야 될 게 얘는 어디서 짜는 거야? 그러면 A씨가 있고 B씨가 있으면 두 개를 묶어야 돼요. 묶은 거를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려면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조사하는 거를 기초조사한다고 그래요. 기초조사할 때 야, 이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근데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지방의원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어디 의회 의견 들으면 되겠네? 지방의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수립한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견 청취했으니까 여기까지 수립했으면
내가 다른 기관장하고 뭐 해보겠다. 의 다음 뭐야? 협. 심이니까 협의 먼저 한 후에 심의 거쳐서 승인하고 나서 송부해서 공고 공람시키면 되는데 기본 계획은 대상 지역이 그냥 한 개의 도시, 특별시면 특별시, 광역시면 광역시, 그냥 하나의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요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똑같고 비구속이니까 공청회 똑같고 지방의 의견 내는 거 똑같고 수립해서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 거치는 거 똑같고 승인하고 나서 공고 공람하는 거 똑같죠. 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여기까지 하고 끝냈거든. 그럼 이제 얘는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도 구속력은 있는 거니까 그 해당 지역 기초조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A씨 얘는 방향 준 거고 방향에 맞춰서 집행하는 거니까 얘도 기초조사라는 거 똑같이 하는데 얘는 결정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듣고 끝내면 안 된다. 이건 와서 보여주고 의견을 직접 받고 걔네들한테 통보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공적장부 열람한 데서 뭐라고 그랬죠? 공람. 그래서 얘는 주민공람으로 단어가 바뀐다. 근데 공청회라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공청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그리고 안 오니까 어디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입안이 됐으면 보내면 얘도 뭐부터 하고요? 협의하고 심의하고 결정하고 나서 얘는 결정고시라고 그래요. 얘는 불특정 대다수한테 알리고 끝내는데 얘는 고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고시하면서 지도를 하나 그려줘요. 네 땅이 어디까지가 바뀌었다 들어갔다를 우리 지형도면이라고 합니다. 이 지형도면이 나와서 요게 고시가 되면 내가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효력 발생하게 하겠다고 해놨어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 날 고시한 날 바로 즉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쓰면서 내 입에서 저게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책은 읽혀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책 읽다가 1년이 다 지나도 시험 보기 전날도 얘 보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는 거고 제가 오늘 드린 프린트가 이거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판서 따라 쓰면 힘드니까 그 무슨 글씨 작은 거 있긴 있는데 한 장에다 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 책이던데 제가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2000년에 만들었나? 그때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센세이션. 대부분의 공법 선생님들 다 제 거 보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수립 승인 이런 것도 다 제가 한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한번 들었으면 내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날 때 한번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서 따라 쓰면 시간 다 날아가니까. 그럼 이 상태로 진행할 건데 복습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했으니까 입에서 이제 나오면 돼요. 나는 이걸 외우는 걸 바라지 않아요. 글자 따서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제가 고시 공부할 때도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거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개념의 핵심 단어 몇 개만 딱 기억하면 살만 붙이면 되는데 그걸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이제 버겁지.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이 사람이 여기 지역을 관할하는 장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인구가 지금 현재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미래상을 제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도시를 어떻게 내가 만들 거냐, 저 지역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사람은 이제 계획을 방향 잡는 건 수립하는 거겠죠.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뭐 해야 돼? 승인시하면 되는데 요거는 구속력 있는 계획은 입안에서 뭐로 바뀌는 것 뿐이고 결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지금 현재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미래 방향 제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한다고요? 기초조사. 그래서 이 사람이 기초조사를 해서 계획을 짰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윗사람한테 뭘 신청해야 돼?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를 수립해서 승인 신청한다 이런 표현 쓰는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 여기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도시는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짜야 되니까 도시가 특, 광, 특, 시, 군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수립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수립할 때 인구경제사회문화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비구속적 계획일 때는 뭐를 해서 듣고? 비구속적 계획은? 지금까지 했잖아. 지금 2주 동안 했는데 이게 안 나오면 이건 사람이 아닌데.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뭐 해야 돼? 공청회. 구속력 있으면. 안 오면 이제 지방의 의견 들어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립이 됐으니까 보내면 이 사람 약간 뒤로 오랬죠. 뭐부터 해야 되냐? 협의하고 나서 심의한 다음에 승인한 내용을 자기만 알면 안 되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서 첨부해서 보낸다 해서 송부에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면 되는데
기본 계획을 짤 때는 관할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 만자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었는데 앞에다가 only 누구만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짜는데 이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짰으면 이 사람한테 무슨 신청해야죠? 승인청해야 되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특광, 특특은 원래 국토부한테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냥 결정해라. 그래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급수가 낮은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제 승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안 나오는데 시험장 가면 어떤 지문이 나오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원칙적으로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수립하나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는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국장은 기준만 제시하고 가끔가다가 여기 심의할 때 협의할 때 중앙행정위랑 협의할 때 그때 국장 협의하는 건 있어도 직접 이 사람이 수립 승인하는 권한은 없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근데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뀌면 이게 만약 기본계획에서 이제 관리계획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원칙은 특광, 특특식은 똑같은데 집행하다 보면 이게 국가계획 관련돼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국장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계획 쓰면서 행정계획 쓰면서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특별시, 광역시는 밑에 구하고 구군이 있었죠. 근데 누가 안 나오죠? 구청장이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냐면 특별시가 도시인데 구청장이 계획을 도시계획 어떻게 짜? 도시는 특별시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왜 구청장이 안 짜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구청장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는 어디만 도시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니까 이 사람만 짜는 건데 니들이 둘이 못 짜면 도지사가 짜고 시도 걸쳤는데 니들이 못 짜면 국장이 짠다 이렇게 된 거지 구청장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지문에서 혹시 기출문제 나중에 보시다 보면 행정계획인데 구청장 나오면 걔 답이에요 무조건. 그걸 아예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 몰라도 얘가 답이구나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국토종합계획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국토종합계획 안에 이제 밑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짜고 한 개의 도시에서 짜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 하는데 좀 전에 도시군 기본계획 짜서 이제 얘가 들어갈 차례예요. 근데 구체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얘가 개발할 땅인지 보존할 땅인지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도로를 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지역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릴 때 혹시 용인시 할 때 설명드렸었어요. 용인시는 그래도 기억은 나죠. 그래서 난개발의 원흉이었다고 그래서 용인시 때문에 옛날에는 5가지 용도가 도간농자 4개로 바뀌면서 도시지역은 개발할 땅,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할 땅에서 용도를 나눠놓고 거기서 개발할 땅이다 그럼 도시지역이다 그럼 그 안에 공원도 넣고 도로도 넣고 사람들이 살 거니까 무슨 시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기반시설. 그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용도지역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용도지역으로 규제가 안 돼서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용도지구라는 게 있어. 살면서 뭐 고도지구, 방화지구란 말은 들어봤을 건데 그걸 누가 지정하냐? 이거는 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거쳐서 지정이 되는 것들이에요.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 제한 뭐라고 끝났네?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자원보,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이에요. 그럼 다 구역으로 끝났고 입지규제 취소 구역까지 해서 요 5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 용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는 앞에 용도란 말인데 얘는 지역이고 얘는 지구고 얘는 구역이니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21개, 용도지구가 9개, 용도구역이 5개 막 이렇게 섞이니까 어려워하는 거는 그냥 제 이름이 고상철인데 왜 고상철이에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고상철이라고 안 하고 공법의 신이라고도 해요. 같은 놈인데 웃자고 했으면 좀 웃자. 그 용도 지역이라는 말을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걸 규제하다 보니까 추가로 뭔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낸 게 용도 지구고 그걸로도 안 돼? 용도 구역 때려. 그래서 만든 건데 이걸 줄여서 용3라고 할게요. 용3, 용 3개.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정해졌을 때 도시지역이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상업지역이야. 그럼 여기다가 학교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된댔지? 상업지역에 갖다 놔가지고 얘들 한번 물란하게 해볼까? 그럼 얘네 어디로 들어와야 돼? 주거지역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학교는 다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그냥 아파트에서 나와서 학교 가야지 좀 약간 상업적으로 가면 약간 교육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이 기반시설이라는 걸 설치 정비하려면
요 용도 지역을 지정하신 요 분이 알 거 아니에요. 요 분이 결정해야지 뭐. 그리고 한 개 도시에서 인구가 너무 많은데 집은 없어. 그럼 도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구도시 정비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도시 안에서 구체적으로 다 짜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난잡하게 너무 개발이 되니까 여기 지역만은 따로 묶어놓고 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뺀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을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지구 단위계 구역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실무 나가면 되게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계 구역은. 근데 시험 문제에서 우리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거 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지구가 영어로 뭘까요? 지구가? 얼스라고 그러면 안 돼. 얼스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이게 독일에서 도시계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 F 플랜하고 B 플랜이라고 있거든. 블럭 단위 계획이 있고 풀 계획이라고 있는데 블럭이라는 단어를 지구로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블럭, B-L-O-C-K, 블럭.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블럭을 단위로 여기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묶겠다. 묶어서 여기 지역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계획을 다시 짜겠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짜서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걸 지구 단위 계획 공화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실무 나가면.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만약에 지정된 땅이다, 내 땅이. 그러면 무조건 구청 들어가셔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된다라고 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제 저거 딱 나오는 순간 손을 딱 놓는 거지. 뭔지 모르니까. 이건 구청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 지침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보도블록부터 간판까지 다 규제합니다. 집 지을 때 경사지붕을 하라고 그러면 3분의 1을 경사지붕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해놨는데 그동안 이 용도 구역이 느낌상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단어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구역이야. 이거 지정되면 좋겠다, 싫겠다. 당연히 싫은 거죠. 규제가 세질 거니까. 근데 용도 구역이라는 거 다 규제하려고 만들었는데 요거는 그동안 규제가 너무 심했던 애들을 조금 풀어서 최소화 시켜서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해서 요거 새로 신설한 거예요. 옛날에 없었어요. 이거 없었는데 신설을 하면서 그럼 이것도 구역 지정되면 무조건 뭐를 짜야겠네. 계획. 그래서 얘는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계획이라는 게 없어. 그냥 규제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6번에다가 신설을 한 거지. 최근에 4년 전에.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용계 기도지 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그래서 용계 기도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입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난 마이크 들고 하고 있는데. 입 돌아갔네. 이래야지 기억이 난다고. 나중에 저거를 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한 10번 보면 자동으로 되는데 입에 익숙해져야 그때 용계 기도 지가 뭐였지? 지구 단위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는 현재 앞으로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용도 지역에서 2개에서 3문제 나와요. 용도 지구에서 1문제. 용도 구역은 1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기반시설에서 2문제, 개발사업 6문제, 정비사업 6문제, 지구내 1문제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러니까 총 16문제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최소. 거의 20문제가량이 나오는데 파트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용계 기도지 입 들어갔네 하는 거야. 해볼까? 용, 계, 기, 도, 지, 입. 용이 뭐였죠? 용도 지역을 지금 해놓고 이걸로 안 되니까 용도? 지구를 지정해서 또는 변경해서 규제하겠다. 개가 뭐였죠? 개발제한 개, 시, 수, 도라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 5개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용도? 구역. 그리고 용계, 기가 뭐였죠? 기반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려면 이 계획 짜래요. 도가 뭐였죠? 도시개발 사업이랑 정비사업. 지가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짜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얘는 시험 문제에서 요거만 가지고도 내요. 문제. 다음 중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보세요. 시범 도시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정 절차를 따른다. 시범 도시. 시가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그건 시가 와잖아. 시범 도시는 없죠.
그래서 요거 4개 쓴 다음에 시범도시 지정 이렇게 써놓고 그 찾으라 그게 문제예요. 예. 별로 안 어렵잖아.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이것만 하면 되는데. 예. 하나 해볼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다. 여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있어요? 구역은 있긴 있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있었지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기 뒤에 가면 행위 파트에서 개발 행위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건지 저기 있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체계도가 필요한 거고 체계도는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드릴 거니까 일단은 요거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거야. 이 법이 자꾸 개정돼서 11월, 12월 달은 약간 프린트가 조금 나갈 거예요. 하나 더. 요거를 이제 하려면 누가 입안을 해서 누가 결정할 거냐. 그럼 결정이 되면 어디로 도로가 결정됐고 어디로 용도 지역이 바뀌었냐. 제가 아까 결정하고 나서 고시한 다음에 뭐 그려주라고 그랬는데. 그림 그려주는 거. 지형 도면이에요. 지형 도면에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랬었죠. 네. 그러려면 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자, 이게 A시하고 B시 있어요. 아까 두 개를 묶은 거를 아까 이걸 광역 계획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광역 계획권은 지정권자가 누구냐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시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였었지? 국장이고 같은 도 안에 시군이나 시시다. 어느 분이 지정했고요? 도지사.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지 절대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된댔어요. 이 사람이 지정할 때 여기 이렇게 해서 도로를 연결해서 교통체증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럼 이 도로가 무슨 시설이죠 원래? 도로 무슨 시설? 기반 시설이에요. 기반 시설인데 둘 이상에 걸치면 또 뭐라고 불러요? 광역 시설이라고 그래요. 둘 이상에 걸치거나 이용하는 시설 광역 시설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럼 현재 이 도로를 설치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은 어느 계획에 들어 있어야 돼요? 2개 이상 걸쳤으니까. 그렇죠. 광역도시계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시설 설치할게요. 관리계획에서 여기 무슨 시설이었어요? 기반시설 설치 정비는 우리가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안 나왔어. 이게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도로를 설치해? 지금 마음대로 막 설치해? 나 돈도 남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아니잖아. 여기 2개 도시 연결해야 되니까 시 예산 잡아서 그럼 여기 2개 도시 연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도시공관리기 짜려면 하나 도시 안에서만 짜야 되잖아요. 옆에 걸쳤네. 그러면 얘네 둘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걸치게 되면 공동으로 입안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뒤에. 걸치게 되면 공동으로 같이 입안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니까. 근데 서로 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안 됐으면 윗사람이 할자 지정해 준다 해서 지정 입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먼저 나왔어야 되냐면 광역계획권 지정해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A시에서 내부순환도로 만들겠다. 내부순환로. 이렇게 해서. 그럼 요건 이 A시 안에만 있는 거지 B시는 건드릴 일이 없죠. 그럼 A시 무슨 계획이 나오겠네. A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겠죠. 그럼 이 도로를 뭐라고 그랬을까? 기반시설. 그럼 이제 기본계획에서 설치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짜야지 계획을. 그럼 이제 도시 기반시설 설치 정비는 이제부터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대. 그러니까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 맞죠. 그리고 집행하는 건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없으면 못 짜요. 전국에 광역계획권이 6군데 있어요 지금. 그럼 전국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는 뜻이 아니네. 그죠? 근데 도시는 전국마다 다 있으니까 얘네 둘만 묶어서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 거예요. 개념 파악은 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도시군 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대한민국은 도시군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고 광역도시계획은 특정 지역만 짜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을 아까 비구속하고 구속 나눌 때 비구속은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고 입안해서 결정하는 건데 광역기본 종합 들어가면 전부 다 방향만 제시하는 거라서 나랑 관련이 없다. 행정쟁송 제기할 수가 없다. 의견은 들어는 봐야 되니까 뭐예요? 공청회. 이 정도는 이제 되면 책이 좀 약간 자연스럽게 보여요. 이거 안 된 상태에서 1월 달에 오면 저기서 이 소리 나와요. 자기 못 알아듣는 표시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공부할 때 예의 없는 사람이 한숨 쉬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하라고. 빨리 오든가. 늦게 와가지고 계속 졸다가
눈 뜨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아마 1월 달 되면 저 뒤쪽에서 아마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서울시라는 도시고요. 광이 뭐죠? 광역시, 인천광역시도 있을까요? 도는 시하고 군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도는 도시가 아니라서 이게 그냥 도시 관할된 걸 제 구분되어 있는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랑 하남시가 묶였네. 남양주시하고 하남시는 같은 도에 있네. 그렇죠? 그럼 지정은 누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도지사가 지정해야죠. 근데 얘는 부천시하고 서울시 일부가 들어갔죠. 그럼 서울을 다 지정해도 되는데 도로 연결만 하려고 했나 봐. 노원구는 필요 없죠. 그래서 요거를 묶었어. 시하고 도에 걸쳤죠. 시, 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그러니까 국장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수원시, 용인시예요. 이것도 무슨 도에 있는데? 그럼 얘는 도지사 지정해야지. 그럼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국토부 장관 아니면은 도지사밖에 없어요.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가 없어. 자기 하나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하면 되고, 얘는 국장이 지정하면 되고, 이것도 도지사가 지정해야지. 멋있지 않아? 제가 노트북으로 써본 건데. 노트북으로 쓰는 게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제 노트북 되게 좋은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정해요? 딱 2명만 지정하는데. 2명만 가능한데 그게 국장하고 도지사인데 시험장 가면은 광역계획권은 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러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 도시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이 야 도시 2개 묶으려면은 야 윗사람밖에 없는데 국장 아니면 도지사잖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국도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 나왔을 때 맞는 지문이냐 물어봤을 때 이거 때문에 틀렸구나 이거 아시면 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지사고 이거는 시도니까 국장이고 이거는 도지사겠지.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국토계획법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 하고 있는데 이 법령에서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하냐 이걸 아예 단독 문제로 냈어요.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거니까 일단 도시 2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국장하고 누구 나와야 돼요? 도지사. 국장 도지사인데 대부분 2번에서 흔들려요. 2번 아니면 4번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흔들려. 설마 이거 찍은 사람은 이건 사람도 아니야 이거. 윗사람이 지정한다고 한 건 들었는데. 그러니까 국장 시도지사예요? 국장 도지사예요? 써있잖아 4번이라고. 4번이 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시험 문제로 감정평가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을 비교할 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기본계획 보고 끝났는데 이거는 차이점만 보시면 돼. 대상지역이 광역계획권이라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에서만 방향 제시하는 건데 수립해서 승인이고 얘도 수립해서 뭐예요? 승인. 근데 기초조사 똑같죠. 공청회 똑같이. 지방의회 똑같이. 협의, 심의. 그 다음에 승인 공고 똑같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만 다르냐? 대상 지역이 달라서 수립하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요거만 찾아내면 끝나는 거구나. 그럼 이제부터 무슨 계획이든 다 나와 이렇게 하면 돼요. 봐요. 같은 도에 지정을 해줬어.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시장하고 군수죠. 누가 짜면 돼? 도지사 지정해줬으니까 그 안에 있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짜서 윗사람 지정해준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 승인 얻어라. 이게 시도에 걸치면 어느 분이 지정해주죠? 국장. 국장이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시도지사가 짜서 지정했던 누구한테? 국장.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이때는 도지사 국장이 직접 짜야죠.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누가? 도지사. 시도가 3년 내 승인청 안 하면 국장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요청이란 말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원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누가 짜야죠? 국장이.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짤 수도 있는데 얘가 요청해서 같이 짜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가 요청하려면 누구한테 해야죠? 도지사. 그래서 1번은 도지사랑 짤 수도 있고 시도지사는 2번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한테 요청해서? 국장. 그래서 얘는 국장하고 요청해서 같이 짤 수도 있다. 근데 같이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윗사람한테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는 뒀어요. 도저히 얘가 말을 안 들으면 그러면 공동으로 가면 거기서 조정해 주겠지만 단독으로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신청을 하면 그 윗사람이 일정 기간을 줘서 그때까지 하세요라고 기간을 정해서 조정 요구를 해요. 조정 요구에 따라 권고했더니
공고에 응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너 하지 마. 네가 해. 조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야 빨리 계획이 수립되니까.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인데 그럼 이 사람이 짰기 때문에 잘 봐봐요. 시장수가 짰으니까 시군의회가 나와야죠. 시도가 짜면 시도의회가 나올 건데 도지사는 밑에 누구 있냐면 시장군수가 있어서 여기도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견 들어야 되는데 의견 제시 기간을 공법에서는 다 30일로 해놨어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얘기는 할 의사가 없는 거로 본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법에서 의견 제시 나오면 다 30일로 외워버리면 돼. 아까 제가 공람이란 말 나오면 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30일 두 개 제가 따로 외울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의견 제시 그러면 다 30일 내에 제시하는 건데 정비법만 60일이 나와요. 그거 제가 외워달라고 할 거야. 그럼 나머지 다 30일 내. 그럼 협의할 때 의견 제시도 며칠 내 하겠네? 30일. 지방의 의견 제시도 며칠 내? 30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는 한 개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준용하는데 그 관할하는 장이 누구예요? 특광, 특특, 시장군수. 영어로 언니 이 사람만 짜기 때문에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도시사한테. 그래서 여기는 국장이 안 나오시는 거야. 여기는 국장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두 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 계획은 언니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사람이 짰으니까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의회지 시도의회가 아닌 거죠. 시도의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할, 특광, 특특, 시군의회 의견을 드는데 본인이 시장군수라 시장군수 의견은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그대로 준용하고 공청회 그대로 준용해서 다 내용이 똑같아. 근데 A씨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야, 지금 인구가 지금 30만인데 40만도 늘려야 되니까 이쪽쯤에다가 개발해봐 라고 방향 줬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으로 하려고 했더니 도로 설치하려고 했더니 도로가 무너져 버렸어. 왜 무너졌냐 했더니 집안이 연약했대. 그럼 저기 말고 딴 데로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두 번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것도 하래요. 무슨 평가? 해당 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이 토지와 적성이 맞는지 여부 검토하겠다. 그리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재해 취약성 검토도 하래요. 여기서 기초조사 준용하되 몇 가지가 추가된 거네? 두 가지가. 할 거 많아 죽겠는데 토했다고 그랬죠. 할 거 많아 죽겠는데. 토했다. 토가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 해. 재해 취약성 분석. 그럼 하나 물어보자. 얘가 먼저 짜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본계획 짜다가 부딪힌 거예요. 누가 우선해야 돼? 얘랑 부딪힌 거야. 누가 우선해야 돼? 광역이 우선해야 되죠. 그냥 타당성 잃었잖아. 그러면 타당성 잃었으면 틀린 부분만 발췌해서 고쳐야 되는 게 맞을까? 이거 싹 다 꼴 고쳐야 될까? 틀린 부분만 발췌하여 고치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근데 광역은 특수 목적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란 말이 안 나오는데 요 단어를 여기 갖다 놓으면 본 것 같거든 이게. 그래서 광역은 없고 기본계획만 5년마다 뭐 한다고요? 타당성 검토 한다. 그리고 한 개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서 한 개의 도시의 성격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해볼 건데 방금 전에 한 건데 입에서 이게 안 나오면 요거 아직 도시군관리계획은 제가 내용이 아까 용계, 기도지, 입도락 안내였었죠. 그거만 했지 아직 내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내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1년 공부한 사람보다 홀라. 자, 커튼을 열고 할게요. 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야 돼.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요 두 가지는 비구속이니까 여기 뭐 나와야 돼? 입안이에요? 수립이에요? 수립. 얘도 수립인데 얘는 뭐로 바뀌었네? 얘는 승인인데 결정. 그렇죠.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맨 앞에 해야 될 게 인구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그렇죠. 기초조사. 다음에 해야 될 게 얘는 들어봐라 해서 공청회 할 때 안 오니까 아까 의견 제시하는 건 다 며칠 내? 30. 이거 봐. 이거 천재들이라니까. 책 한 번도 안 봤는데 다 외웠잖아.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애는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얘랑? 똑같아야 돼.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에 똑같죠? 근데 여기는 아까 추가되는 게 두 개가 있다. 할 거 많아 죽겠는데 토웠네. 토했다. 토가 뭐였지? 토지 적성 평가랑 재해 취약성 분석이 추가된 것뿐이에요. 재해 취약성 분석. 그리고 얘는 기초조사도 얘도 똑같이 준용하는데 공청회라는 단어가 바뀌어요. 그냥 뭘로만 바뀐다. 공람 와서 봐라. 며칠 이상 공람이에요?
14일 이상. 그래서 일간신문에 보면은 공람이라고 써 있고 거의 대부분 15일 줘요. 15일이면 14일 이상 맞습니까? 14일만 딱 주면은 되게 너무 짤없이 14일은 너무 하지 않냐 해서 15일 주더라고요. 그 신문에 보면 공람해 주잖아. 신문을 안 본 지 30년 지났죠. 예. 신문 쪼가리 어디 구석탱이 가면 공청회 공람 막 이런 거 붙어 있어요. 거기 이제 공람을 뭐 15일간 합니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때 안 오니까 어디 의회에 나오겠네. 지방의회. 그럼 여기까지는 다 됐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에서 끝나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한테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승인하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다음 뭐예요? 협의한 후에 심의 거치고 나서 승인하겠죠. 그럼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쓸 수 있으면 공부는 지금 제가 볼 때 3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 수준이 됐어요. 여기 된다면. 하나 더. 요거 안에 있는 요 단어를 쓸 정도가 되는 순간 이거는 6개월치는 된 거야. 예. 보세요. 광역계획, 도시계획은 어디가 지정됐냐에 따라 누가 짜냐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이 없어요. 같은 도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누가 짜서. 같은 도 안에 있어요. 그럼 같은 도 아니면 그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시장군수죠. 그럼 지정은 도지사가 해줬을 거니까 도지사한테 가서 뭐 얻어야지? 승인. 근데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했어요. 라고 써있어, 앞에. 그럼 국장이 지정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누가 짜면 돼? 시도의사가. 누구한테 승인 얻으면 되고? 국장. 근데 이거를 몇 년 안에 아까 승인 신청하라고 했는데? 3년. 근데 3년 내 안 했어. 그럼 시장군수가 3년 내 도지사한테 승인청 안 하면 누가 짜면 돼요? 도지사가. 이놈이 안 했으니까 이분이 짜는 거지. 근데 시도가 3년 내 승인청 안 했네? 그럼 누가 짜겠네? 그럼 국장이 짜겠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 그냥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더. 시장군수가 짜다가 협의가 안 되면 같이 짜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윗사람 누구 찾아가야 돼? 도지사한테 요청이란 말을 쓰면 할 수 있다로 끝난댔어. 그러면 시장군수는 도지사랑 같이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시도의사가 짰어요. 근데 협의가 안 된대. 그럼 같이 짜달라고 누구한테? 국장.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고 조정 신청할 수도 있는데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갈 때 단독으로 오게 되면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 그거까지 마시면 돼.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느 분이? 국장이요. 예, 국장이 수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수립 가능한 거고. 그럼 이제 얘 찾는 건데 얘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상지역 찾아야 돼요. 대상지역 어디예요? 도시야. 도시면은 특광, 특특, 시군. 영어로?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특광, 특특, 시군, 순대 원칙이고 온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자꾸 여기다 예외를 갖다 넣으니까 온리를 쓴 거야. 근데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이 시장군수. 그럼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이죠. 근데 시장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해라. 요거까지예요. 이게 끝이야.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그대로 기초 중요해서 와야 되니까 원칙 위반권자, 수립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인데 집행계획이다 보니까 국가계획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다 나와. 국가계획 나오면 어느 분 나와야죠? 국장. 여기서 도지사가 방향 잡아줬어 이거를. 그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짰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 누구도 짤 수 있어요? 도지사도. 그래서 국장 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하면 되지만 요 시장군수는 윗사람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끝날 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는 본인이 하면 되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예요. 그리고 요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결정을 신청해야지. 근데 인구가 아까 시 중에 50만 이상이면 무슨 시라고 하고? 대도시는 누가 직접 한다? 대도시장이. 그래서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해요. 그리고 국장이 위반하면 윗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결정해야 되죠. 네. 그리고 도지사가 위반하면 도지사 결정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국장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결정하는데 아까 용계, 기도, 지라고 할 때 개가 아까 개, 시, 수, 도 요거 용도구역 있죠. 요 놈 중에 규제 제일 센 놈이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화가 제일 규제가 세요. 그럼 이걸 아무나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이건 누구만 결정해라. 이건 국장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시가화는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만. 그래서 여기 나중에 결정이 됐으면 얘는 공고하고 얘는 뭐 한다고 그랬죠? 고시. 그럼 고시할 때 얘 뭐 그려주라고 했는데 야 이번에 결정된 거 여기 결정됐어 도로 뭐 그려주라고? 지형, 도면. 고시한테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됐지. 그럼 이제 요 도시공관리계 절차 지금 현재
얘랑 똑같은데 다른 것만 찾아내면 끝나요. 공청회가 뭐로만 바뀌었고 공람. 그리고 이제 입안 결정인데 권한자가 얘는 잘 보세요. 국장 다 있는데 여기 기본계획만 국장이 없잖아.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구청장이라는 단어 있나 보세요. 없잖아. 구청장은 도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청장 안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도시군관리계획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시군관리의가 한 개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니까 도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시, 군에 개발부터 정비부터 보전까지 위해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에 관한 다음 계획을 말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줄여서 용계, 기도지, 입도라고 했었죠. 그중에 용이 뭐였었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요거를 지정하려면 요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갖고 있는데 현재 녹지 지역이에요. 이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녹지로 바뀌는 순간 세뇌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못한다고.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기 전까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 똥을 싸서 서울시장 하려고 그러잖아. 서울시장이 입안해서 서울시장이 결정해버리거든요. 제가 서울시장 되면 제 땅 다 바꿀 수도 있죠. 근데 남들이 볼까봐 못 바꾸고 있는 거지. 그죠? 오세훈 시장이 땅이 얼마나 많겠어. 나는 다 상업적으로 바꾸고 싶겠지만 그게 눈에 보이니까 못 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로 안 돼서 용도 지구도 만들고 계도 시 수에다가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할 거고 요 용도 지역이 나와야 기반에서 설치 정비 개량할 거고요. 신도시 개발 정비사업 남개발 막으려고 아까 도입한 거 지구 단위계 여기서 요거를 이제 지도로 보시면 지도로 보자. 하늘에서 본사진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시잖아요. 도시 지역을 이제 도시를 만들 때 애초에 맨 처음에 여기는 주거 지역이고 여기도 주거 지역 같은데 여기는 주거가 좀 약간 고층이죠. 얘는 저층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주거 지역이 전용 주거도 있고 일반 주거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전용 주거는 거의 없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일반 주거인데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세 개로 나눴댔죠, 그때. 그럼 이제 1종 일반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당연히 몇 종이겠구나, 이거. 3종 일반 주거예요. 얘는 2종 일반 주거고, 1종 일반 주거 거고. 4층 이하로 묶인 지역이라면. 그럼 여기가 용도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묶어놨는데, 이쪽에 공항이 생긴 거예요. 공항이 생겼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상업지역입니다. 여기 100층짜리 건물 질 수 있고, 여기도 100층짜리 질 수 있어. 근데 공항이 생겼대. 그럼 여기서 100층 지어야 돼? 못 짓게 해야 돼요? 항공기 이착륙이 불편하니까. 그럼 높이 제한을 해야겠다. 그래서 고도지구라는 걸 위에다가 중복하는 거예요. 같은 상업지역인데 고도지구 있는 애는 땅값이 떨어져요. 왜? 높이 규제 때문에 용적률을 다 못 찾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 외곽으로 여기가 아차산대교라고 보이죠? 여기 이쪽이 구리예요. 구리시가 지금 거의 서울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따라 가지고 개발이 돼 있으면요, 이제 구리 같지가 않아. 그럼 구리가 한 서울시에 그냥 흡입돼 버려요. 그걸 막으려고 중간에 이렇게 개발 제한구역 묶어놨어요. 그래서 서울시 외곽은 다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서울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서울시 외곽 다 개발 제한구역인 건 아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그린 색깔이 해서 그린벨트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개발 제한구역도 묶고, 그럼 이것도 무슨 계획으로 하겠구나, 이거.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용쓰리 지정했죠? 이제 여기는 저층 단지고 고층 단지야. 어디가, 그리고 도로가 더 넓어야 돼. 당연히 여기가 넓어야죠. 여기 상업적이면 상업적이 더 넓어야 될 거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들어가야 되니까 기반시설 46개를 어떻게 설치할지 관리계획을 짜겠다. 그럼 내가 낸 세금 갖고 이들이 하는 거니까 이들이 예산 집행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좀 개발이 덜 됐어요. 확대해 줄까? 개발 덜 됐죠. 근데 인구가 밀집되는데 지금 집이 없다고 난리야. 그럼 도시로 개발해야죠.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벌써 집들이 42년, 45년, 50년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집 한 채를 철거하고 하나 딱 짓는 것보다는 거기 단위를 블록으로 묶어서 싹 밀어서 밀집도를 높이고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낫죠. 그럼 이거는 재개발이거나 재건축으로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도시 안에서 하는 거니까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용계, 기, 도지 할 때 도하고 예요. 예. 지가 뭐였지 아까? 그러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상업지역이나 유동인구 많은 지역을 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묶었어, 블럭을.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만 움직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개발이 좀 약간 규제가 너무 심해서 안 됐던 애들 다시 한번 살리겠다. 규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한다 해서 아까 뭐랬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요 지정하는 거, 용계 기도지 지정하는 게 더 저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냐?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아까 한번 물어봐야겠다. 도시공간의 내용이 불러보세요. 용, 계, 기, 도, 지, 입이에요. 아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계, 시, 수, 도, 기반인설, 도시개발 정비사업, 지구 단위계획, 입지 규제였잖아요. 자, 23회 문제인데 23회입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제가 지금 기출문제 맞히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1년 공부한 사람이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용계 기도지입이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있었나? 있었어요? 없었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시가화는 있었나?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도 있었죠. 용도 지역 지정도 있었죠. 지정 변경. 용도 지구 지정 변경 있었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는 1번에서 1번 찍으면 자격증 날라고 받으면 되는 건데. 한 문제 더 풀 건데 이거 마저 맞히면 여러분 천재입니다. 공법 신동. 기분 안 좋으세요? 맞춰야 돼요. 이거는 몇 회 문제로 바뀌었네? 3년 뒤에 다시 나왔어요. 3년 뒤에 다시 나왔는데 국토계획 법령상 문제도 똑같아. 이번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만 고르래 이번에는. 아까는 아닌 거를 고르랬죠. 그러니까 유형만 바뀐 거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것만 모두 골라봐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었습니까? 아까 계, 시, 수, 도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었잖아. 없었다고? 깜짝 놀라면 어떡하냐 이거. 여기 계, 시, 수, 도시자연공원 있잖아. 있었네. 네가 안 읽었잖아. 지금 읽을게요. 계, 시, 수도 있었지 지금.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있었죠. 근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럼 일단 문제를 풀 때 기억은 맞으니까 기억 들어간 거에서 그럼 얘는 답이 아니네. 맞죠? 그럼 니은이 있었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없었어. 그 니은 들어간 거 지워야죠. 답 5번이네. 그러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있었죠. 용계, 기, 도,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기가 뭐였죠?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있었잖아요. 그럼 뭐만 빼고? 니은만 빼고 나머지 다 있는 거네. 근데 아까 23회 문제는 얘가 그냥 답이었잖아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답이었잖아. 근데 지금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얘 빼고 딴 거 찾아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 리을이니까 5번이 답인 거죠. 문제 유형 이제 아셨죠?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할 텐데 일단 요 두 가지는 방향 제시하고 요 도시군관리 내용에서 용계, 기도, 지가 나와요. 요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인설 지구 단위 계획, 도시개발 정비 사업인데 자 여기 봐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고 입안을 했습니다. 야 여기 도로 설치해야 되고 여기 공원 설치할 거야. 여기 학교 부지야. 그럼 여기 입안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입안에서 뭐 해야지 이제 그럼 결정이 딱 되면 요 땅은 수용할 땅이야 이제. 개인 땅이어도 수용할 땅이라 얘를 기반 시설이라고 부르면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이 된과 동시에 이름을 바꿔서 불러. 뭐라고?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도로는 이름이 3개네. 그죠? 도로 우리 뭐라 부르죠? 기반시설. 둘 이상에 걸치면 광역시설.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면 도시군계획 시설. 같은 놈인데 제 이름이 뭐예요? 고상치가 별명이 뭐예요? 공법신이고 뭐 얘기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골법의 시든 뭘법의 시든. 예. 근데 집에 가면 야노고 아빠고 뭐 이름은 같은 놈인데 이름이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를 도시공개 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를 그냥 막 설치해야 돼요?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돼? 그 절차에 관한 거를 여기 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 만들려면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죠? 구도시 정비 사업 해야 되잖아. 그럼 사업이 현재 몇 개가 나온 거네? 3개 나왔죠? 3개 나왔는데 이게 다 도시군계획에 있는 거잖아. 이게 도시군계획에 있는 거라 이 3가지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의가 이렇게 돼요.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법의 개발사업, 정비법의 정비사업 3가지를 통칭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이 사업하는 사람을 법에서 이제 뭐라고 뭐 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서는 사업하는 시행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직 개발법, 정비법은 안 했지만 도시공개 시설 사업의 시행자라고 나올 거고요. 개발법 가면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나올 거고 정비법 가면 정비사업 시행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도시공개 사업이라서. 그래서 국토개법이 안 되면 개발법, 정비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개법이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지. 걔가 안 되면 개발법 가서 돌다가 나와요. 6문제 나오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이 3개에서 4개 맞아요. 공부 좀 대충 하면은 빵 개 나와. 그럼 어떻게 할래요? 열심히 해서 3개, 4개 맞을래요?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빵 개 맞을래요? 제가 하라는 거에서 3개 맞을래요? 하라는 거에서 3개 맞으면 되니까 스트레스 없어도 돼. 최소한 제가 3개에서 4개는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모르겠으면 내가 마지막에 이거라도 보세요 하면 그거 보고 가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해야 돼. 국토개법은. 예.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관련 있는 거 보여줄게요. 제가 갖고 있는 땅이 용도 지역을 봤더니 이 땅인데, 자, 요게 102번지야. 예. 역삼동의 102번지. 아, 갖고 싶다. 역삼동 102번지를 상속을 받았나 봐요. 예. 갖고 있는데, 나 저기다 건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못 해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용도 지역을 봤더니 이종 일반 주거인 거야. 그럼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은 주거 형태의 건물은 질 수 있겠네요. 근데 위락시설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네. 주거 지역이니까. 그럼 그걸 건축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거는 가능하다 했으니까 나는 아파트 한번 지어볼까? 그럼 아파트 돼요. 근데 많이 못 지어요. 그 땅에다가 건폐율하고 뭐를 규제해놨어요? 용적률을 규제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 지역에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여기다가 해놨는데 그 건축물의 규제가 뭐가 있냐? 건폐율도 제한해놨고 용도 지역마다 용적률도 제한했고 건축 용도도 제한해놨어요. 가끔가다가 이제 건축법상 높이 제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가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온 거야. 미라가 나왔어. 미라. 2000년 전에 미라야. 이게 끝났어. 이 동네 끝난 거야 이제. 여기서 뭐 신봤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 문화재 발굴청에서 토지 굴착 금지 명령 떨어져요. 와가지고 이제 부수로 해야 되는데 부수로 저 딱 팔려고 생각해봐. 부수로 한 2000년 파야 돼요. 그럼 개발된다 안 된다 이거. 그럼 거기 못하게 하려면 용도 지역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 지역만 이렇게 해서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이렇게 묶어버려요. 이 지구 들어가는 거야. 이 되신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풍납동 가시면 풍납동은 역사 관련돼 가지고 뭐 못하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풍납동이 옛날 토성이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백제 아세요? 백제? 백제의 도읍지가 풍납이거든. 거기가 옛날에 그 경계였어요. 거기서 땅 파면 막 유물 나와요. 그럼 여기서 용도 지역으로 안 되니까 위에다 용도 뭐든 묶어 놓은 거고 지고. 그래서 건축물 규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야 여기는 도시가 너무 확장이 되니까 안 될 것 같아 해서 개발제한구역 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규제를 또 강화할 수도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강화가 아니라 반대로 완화되는 거예요. 얘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따라 하다가 중간에 지구단위계 구역 묶어버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지구단위계에서 정한 대로만 건축 제한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요 개념을 알아야 건축법상 건축이랑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단순하게 바로 건축법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도시공관리계획 요거를 한번 하고 내가 쉴 테니까
거기 107페이지에 지난주에 106페이지까지 했었죠. 107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순서대로 지금 일단 한 다음에 책 보면서 밑줄 치면서 끝내버릴 거야. 이게 되면은 얘가 읽혀요. 해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도시군관리계획은 한 개의 도시에서 구체적 집행계획이다, 방향 잡는 기본계획, 방향 잡는 추상적 계획이다. 구체적 집행계획이에요. 그럼 얘는 입안에서 결정해야지. 입안하는 사람이 여기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기초조사 해야죠. 기초조사 했는데 주민들이 여기다 우리 동네 여기 앞에다가 화장장 설치한대요. 주민들이 반대할까요? 따뜻해서 좋겠다 겨울에. 반대할 거 아니야. 그럼 주민한테 와서 보라고 해야지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래서 주민 공람. 근데 공람할 때 안 오니까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입안권자가 보내면 협의하고 심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 내용을 고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련서로 송부해서 공고 열람시키는데 이 사람을 찾는 거야. 입안권자를. 입안권자는 도시니까 특광, 특특시장 군수인데 예외국장 도시에 있었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었었잖아.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시가 짤 수도 있고 얘는 시장 군수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그래서 얘는 시도지사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장이고 아까 국장이 입안하면 국장이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용도구역 중에 가장 규제 센 거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요 놈은 국가계획 연계됐을 때만 이분이 결정한다. 이걸 단독 문제로도 내요. 단독 문제로. 여기까지. 그럼 이제 입안하는 사람 중에 주민은 없죠. 내가 사는 동네에 도로가 맨날 막히는데 서울시에서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냥 이러고 살아야 돼요? 서울시장 찾아가야 돼요? 뭐 하는 거냐고. 도로 좀 깔아달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주민에게 적극적 참여를 주는 걸 제한제도라고 그래서 주민은 입안할 수 없지만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계획서랑 도면 작성을 해서 입안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제도는 뒀어요. 그럼 얘가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통보하겠죠. 그걸 이제 주민 입안 제한 제도라는 게 있고 기초조사할 때 아까 기본계획은 토했다고 그랬잖아요. 2개 추가된 거. 혹시 단어가 토가 뭐였지? 토지 적성평가. 해. 제취약성 분석인데 얘는 하나 더 해야 돼. 토지 적성평가에다가 제취약성 분석인데 하나 더 하래. 그래서 환장학원 내에서 환경성 검토 하나 붙어 있어. 환경성 검토 뭐냐면 턴을 뚫었어요. 턴을 뚫으면 거기 그 산 거의 끝난 겁니다. 도롱뇽 다 죽어요. 턴을 뚫으면. 그래서 옛날에 그 지율 스님 거기서 삐쩍 마르셨잖아요. 그래서 지율 TV 안 봐요? 옛날에 청계산이나 저희 그 뭐야 외곽 순환 고속도로 뚫는다고 거기 가가지고 단식 투쟁하셨던 스님 있으셨어. 턴을 뚫으면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보호물들이 다 죽는다, 미생물 다 죽는다 하지 마라. 근데 환경에 미치는 걸 검토했더니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가도 되는데 환경성 검토를 안 하고 진행할 수는 없어서 추가적으로 환경성 검토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토지 적성 평가 제취약성 분석인데 얘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됐다. 환경성 검토가. 그래서 요걸 이제 추가돼서 살 붙이는 건데 요 살 붙이는 거에 대해서 교과서에 이제 107에 입안권자, 결정권자, 기초조서가 뭐야 이거 하나씩 나열해 놓은 거예요. 이 뼈대가 잡힌 사람은 읽으면서 살 붙이면 되는데 이 뼈대 안 잡힌 사람은 기초조서 딱 보는 순간부터 짜증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제 말 이해되셨죠? 저기 107에서 뒤에 넘기면 108페이지 표 있죠? 여기 기본서가 12페이지인데 제가 한 장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지금 공부할 때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맛을 봐야지. 기본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초조서가 뭐다 뭐 이렇게 써 있을 건데 그래서 요거까지는 잠깐 쉬었다가 머리 좀 식히고 요거부터 내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